그가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일본이 비문을 지워버렸습니다. 베델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경계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베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해방 이후 많은 언론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비석을 옆에 새로 세웠습니다. 이 비석에는 장지연이 써준 비문을 그대로 새겼습니다. 베델, 그는 왜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을 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독려하며 응원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그를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고 할까요? 건강이 크게 악화된 베델은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다 결국 1909년 5월 1일 3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가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베델의 죽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운구 행렬에 흰옷 입은 이들이 구름처럼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양화도 장지로 가는 한국인 가운데 곡하는 자들이 상당수였고 부인들도 배설공의 집 근처에서 통곡했다. 영국 목사 터너가 장례식을 인도하고 한국 목사 전덕기가 기도한 뒤 관을 묶고 묘를 흙으로 쌓아 올렸는데 많은 이들이 봉분 앞에서 절하며 그를 기렸다. 장지까지 따라온 인원이 네 외국인 합쳐서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5월 5일 베델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안창호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400여 명이 함께 그의 마지막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를 만사라고 하는데요. 모두 251명이 쓴 글 259편의 만사를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베델의 죽음을 듣고 고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간단 말인가. 그와 모든 일을 함께했던 양기탁은 영국의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 신문으로 깜깜한 밤중을 밝게 비추었네. 온 것도 우연이 아니건만 어찌도 급히 빼앗아 갔나. 하늘의 이 뜻을 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은식 역시 하늘이 공을 보내고는 다시 데려갔구나. 구주의 열을 남아 동쪽의 어둠을 씻어내고자 삼천리 방방곡곡에 신문을 뿌렸네. 꽃다운 이름 남아 다함 없이 비추리 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맥켄지는 자신이 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 베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을 위한 투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영국의 젊은 언론인 배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04년 여름 그는 한영 이중 언어 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창간했다. 그가 일본 공사관과 직접적인 갈등을 빚자 일제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침묵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그를 탄압하기로 했다. 배설은 일제를 비판하는 매우 힘든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일본인들은 신문 발간을 방해하기 위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의 가족은 첩자들의 밀착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배설은 굴하지 않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여기는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있는 배설의 무덤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베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이들이 성금을 모았고 그 성금으로 이렇게 베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의 뒤편에는 장지연이 쓴 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가요? 지워져 있죠. 일본이 비문을 지워버렸습니다. 베델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경계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베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해방 이후 많은 언론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비석을 옆에 새로 세웠습니다. 이 비석에는 장지연이 써준 비문을 그대로 새겼습니다. 아, 여기 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공의 묘가 있도다.
그는 열혈을 뿜고 주먹을 휘둘러 2천만 한민족의 의기를 고모하며 일제의 목숨과 운명을 걸고 싸우기를 6해나 하다가 마침내 한을 품고 돌아갔으니 이것이 공의 공다운 점이고 또한 뜻있는 사람들이 공을 위해 이 비를 세우는 까닭이로다. 드높도다 그 기계여 귀하도다 그 마음씨여. 아, 이 조각돌은 후세를 비추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영국인은 배설이란 이름으로 조선에 묻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태극기는 대한매일신보사에 개양되었던 베델의 유품입니다. 베델, 그는 왜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을 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독려하며 응원했을까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소명 때문이었을까요? 역사 속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니되옵니다 라고 끝까지 맞섰던 이들도 있었고요. 현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실는 언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19년 베델에 대해서 자료를 찾던 중 발견된 소설이 있었습니다. 베델을 주인공으로 쓴 2편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한 편은 황제 납치 프로젝트였고요. 또 한 편은 황제의 옥새입니다. 소설 황제의 옥새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베델을 소설 속 주인공으로 한 두 사람은 러일 전쟁이 끝난 뒤부터 조선의 형제를 자처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지른 불에 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불 속으로 뛰어들 생각이다. 또 한번 크게 다칠 테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 불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베델의 삶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조선이 처한 현실에 그것이 불구덩이인지 알지만 그대로 뛰어들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하다가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죠. 이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델, 그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의인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